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트럼프가 몰빵한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2025년 큰돈 법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여러 번 얘기하는 산업 그리고 종목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뭔가 관세를 제외하고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모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43일 만에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마치 콘서트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우리는 43일 동안 대부분의 행정부가 4년 또는 8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니까 43일 동안 대단한 걸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모두 뒤집기 위해 시행한 100건에 넘는 행정명령 등 각종 행정조치를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자리라면은 계속 얘기하고 행정명령 진행하고 언급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일단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미국 영토 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비용 인하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알래스카 LNG죠. 네, 알래스카에서 LNG를 파서 LNG를 팔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 실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화성입니다. 우리는 과학의 광대한 영역을 정복하고 인류를 우주로 이끌고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인 여러분,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국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다? 화성 가자.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강조를 우리가 언제 들었어요? 미국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는다는 얘기는 취임식을 할 때도 똑같이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의미가 있고 그만큼 사실 이 트럼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달도 아니고 화성으로 가겠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과거 트럼프가 강조했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달을 넘어서 달이 아니라 화성을 정복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랑 또 뭘 강조했는데요. 또 강조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화성에 가는데 골든돔까지 강조를 했죠. 골든돔이 뭐냐? 우주 요격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게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원한다며 이를 골든돔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아이언돔입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아이언돔이라 부르죠.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언돔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이언이라 하지 않고 골든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 단거리 무기가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저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포괄할 수 있는 일련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미사일을 쏘더라도 전부 막아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방어 시스템이 필요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언제 어디서 지구 안에서 누군가가 쏘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 안에서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어디서? 핵심은 우주 기반 요격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지상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센서로 추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연설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그냥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행정명령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설에서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누가 밑에서 미사일을 쏘나 체크하다가 쏘는 것 같거나 쏘면 그거 터트리고 방어하고. 근데 사실 이 트럼프의 골든돔의 핵심은 뭐냐면 방어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격이에요. 날라오는 걸 막고 공격을 바로 할 수 있는 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게 미국의 목표고요. 그거를 한번 행정명령으로 얘기를 했었고 추가적으로 이번 연설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얘기하는 게 우주 관련해서 언급이나 강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 이걸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중복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왜 얘는 자꾸 화성을 얘기하냐? 왜 자꾸 화성을 원하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거죠. 일단 최근에 미국, 일본, 유럽 인공위성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기로 발표했는데 어떤 인공위성 시스템이냐? 미국, 일본, 유럽이 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을 쏘아 달 표면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GPS를 203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달 위에서 달 아래에 있는 GPS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에 뭐 어떤 자원이 어디 있더라 또는 어떤 뭐 로봇이 어디 있더라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GPS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달에서 누군가가 뭘 하고 있는 거를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계획과 맞물려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보낸 사람도 뭐 하는지 궁금하지만 다른 사람도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체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루나네트 구상으로 불리는 GPS용 달 인공위성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나사는 2027년까지 인공위성 2기 이상을 쏘고요. 유럽도 쏠 겁니다. 그리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같은 경우에도 2028년 한 기를 달 상공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 주변에는 GPS를 쏴서 달을 지금 열심히 둘러싸서 달을 감시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달을 가야지 왜 화성을 가냐는 거예요. 일본이랑 유럽이랑 손잡고 지금 달을 둘러싼다고 했으면 달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원래 트럼프가 얘기할 때 달 가는 거 아니었냐. 근데 지금 달을 갈 수가 없어요. 왜? 트럼프 우주 강조를 하는데 왜 화성이냐? 아시겠지만 최근에 누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달에 착륙했어요. 물론 사람이 착륙하진 않았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샘플 채취를 목표로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창어 6호는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달 뒷면에 착륙을 해 토양과 암석 등 총 2kg에 달하는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었고 귀환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달에는 우리가 왜 가려고 하냐? 그냥 정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 안에 있는 희귀 자원들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히토류라고 하죠. 정말 중요한 이 지구상에 항상 한정적으로 있는 히토류가 지금 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 표면 샘플 채취는 10차례 이루어졌지만 모두 달 앞면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달 뒷면 샘플 채취에 성공할 경우 인류 최초의 탐사 성과다라고 합니다. 근데 달로 가는 게 왜 어렵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팍 쏴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얘도 이렇게 돌고 있고 얘도 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달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달이 그 위성이나 뭐 아니면은 사람을 태운 미사일 또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돕니다. 돌다가
정확히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마주칠 때쯤,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칠 때쯤 어떻게 되냐면 돌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타이밍 맞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에 또 이렇게 이 타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야 이 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미사일 쏘듯이 여기서 일자로 쭉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달 탐사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로 꼽히는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봤을 때 지금 중국이 이미 달 뒷면도 가고 지금 우주선 착륙하겠다라고 20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중국이랑 같은 계획을 짜면 사실 중국이랑 같이 가는 거지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과거에 맨하탄 프로젝트라든가 스푸트니크 프로젝트 이런 걸 본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는 걸 좋아하지 누구랑 비슷하게 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 게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아시겠지만 달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미 한번 이뤘어요. 근데 이룬 거를 또 무슨 대단한 업적이라고 미국이 한 번 더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낸다? 이거는 사실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해봤던 건데 또 갔다고 해서 대단한 거냐? 안 해봤던 거. 그러니까 화성에 가야 어떻게 보면 업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1969년 7월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첫 발을 내딛고 몇 발짝 걷다가 달 표면에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주비행사들은 유인 달 탐사를 진행하면서 달에 6번이나 성조기를 꽂았고요. 아폴로 착륙이 뭐 가짜냐 진짜냐 말이 많았지만 이건 진짜였고, 인간이 달 표면을 걸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는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뭐 사실 너무 옛날 얘기라서 이게 뭐 가짜냐 진짜냐 지금 의미가 없는 상태고요. 아, 그러면은 거기 안에 있는 뭐 이 성조기 꽂았다며 이 성조기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달에 꽂은 성조기는 태양 부식으로 아마 깃발이 손상돼서 뭐 바스라졌거나 아마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은 달을 갔습니다. 갔는데 또 간다? 이건 업적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이 2030년까지 가는데 아르테미스로 똑같이 간다? 이건 업적이 아니다. 그렇단다면 뭐예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게 화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화성 갈라는 거고 우주에 좀 진심인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중국한테 질 수 없고 중국을 무조건 이겨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고요. 중국보다 뛰어나야 하고 과거보다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우주가 그렇게 지금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걸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하구나. 왜? 우주 위성의 중요성이에요. 미국이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진행한다고 했다가 만나서 싸우고 헤어졌죠. 그러니까 야, 군사 지원 내가 중단할래 라는 생각 또는 의견을 좀 내비쳤습니다. 그럼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주변 다 박살났잖아요. 실제 그 당시 이 도네츠크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수도권 근처는 다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통신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 덕분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타링크를 제가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군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얘네들의 이 군사 통신망 스타실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스타링크는 말 그대로 군사 통신망과 거의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은 스타링크의 스타실드도 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스타실드가 끊기면 어떻게 되냐? 전쟁으로 통신 인프라가 모두 망가진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지원이 중단되면 드론 공격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군사라든가 지금 다 부족한데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그나마 조금 승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자폭 드론이라든가 드론 공격 때문이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왜 그랬냐면은 실제 팔란티오 아시죠? 팔란티오 같은 경우에도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정보를 막 수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AI가 분석을 해서 어디에 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보를 보내주면 거기로 드론 공격을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실제 스타링크 지원이 끊기면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떻게 목숨줄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저궤도 위성인 스타링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유럽 위성통신 기업인 유텔셋 언웹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랑 비슷한데 규모로 보면은 한참 부족합니다. 왜 유텔셋 언앱이라면 얘 두뇌 다른 회사입니다 원래. 근데 유텔셋이 언앱을 인수합병했어요. 그래서 유텔셋 언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U는 가능한 모든 대체 위성 솔루션을 평가하고 방위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제 방위비 관련해서 야 너네 방위 너네가 해라고 하니까 최근에 방산에 대한 이 수주라든가 또는 이 금액을 예산을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앞으로의 이 우주 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구나. 이거 보니까 이제는 뭐 위성 없이는 전쟁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방어 체계 구축도 안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 한 번 행정명령으로 따로 얘기하고 연설에서 얘기하고 취임사에서 얘기하고 연설에서 얘기하고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우주항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 중에 국내 기업입니다. AP 위성이고요. 이 과거 누리호를 발사할 때 성능 검증 위성을 개발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 컨택이 또 인수를 하기도 했어요. 자, AP 위성의 본체 제작, 위성통신 역량을 더해 위성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누가 컨택이. 그래서 컨택이 AP 위성을 인수하면서 아예 그냥 위성통신 관련된 산업에 거의 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핵심 사업은 위성통신 단말기 제품 개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 뭐 누리호라든가 나로호라든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고요. 제노코는 뭐야? X밴드.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 이 위성에서 보내는 정보를 대용량인 정보, 무거운 정보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노코는 한국 항공우주의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위성통신 및 항공전자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P 위성이랑 제노코 모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을 만한 구간 나이대다. 트럼프가 충분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 관세 위기나 관세 리스크에서도 조금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 우주항공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게 맞다. 그 중에서도 AP 위성이랑 그 다음에 제노코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AI,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고요. 적을 때도 없습니다.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에서 자료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6일, 5일, 4일, 28일, 27일, 26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해외 이슈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마감 이후에 이 장중에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지금 현재 20만 명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